네, 오늘 특강의 제목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기록의 치명적 장점이라고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자, 과연 뭘까? 이제 목표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속 다루면서 기록을 조금 부록으로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좀 귀로 편하게 들으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저번 강의의 질문이기도 했는데, 단순한 바램, 단순 희망사항이 목표와 계획이 될 수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니즈와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것이 되어야만 그 나의 욕구가 목표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내지는 차원이 바뀌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목표가 있으려면, 나의 욕구, 플러스 여기서 욕구라고 하면 자율적이면서 나를 유능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서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전두엽 활성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두엽 활성화라고 하면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성적 활동이 최대화가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최소화가 되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입니다.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전문 용어를 조금 말씀드리면 편도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이런 부정적 감정. 그게 뇌가 하나의 감정에서 기인한 거라고 뇌과학이 밝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 멧돼지가 달려와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되잖아요. 그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의 안쪽 부위에 있습니다. 작습니다, 아주. 그게 되면서 모든 소화기관이 올스탑. 오롯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 난 도망쳐야 돼.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거기서 이제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게 편도체의 활성화예요. 그의 반대로 이게 시소와도 같습니다. 편도체의 활성화가 낮아지면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 가치 판단, 복잡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이마 뒤에 전전두엽인데 MPFC.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는 이 총체적인 도파민 시스템과 이게 총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전두엽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만 가지고는 절대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목표였고, 그러니까 목표를 못 잡는다는 얘기는 계획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욕구와 아, 바꿔서 이제 전두엽 활성화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왔어요. 동기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똑같은 말입니다. 동기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겠죠. 나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는 이게 잘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잘 실행이 되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어떤 동기로 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제일 좋은가. 그래서 나의 감정과 기분, 컨디션 다 포함되는 거죠. 에너지, 이런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 그러니까 욕구와 함께 통제력이 갖춰져야 당연히 목표를 잡으면서 실행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자,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강인함의 힘에 있는 내용 체육이기도 하고 제가 통제력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은 이 단어가 가장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죠? 내 감정을 건강한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면 나의 몸 컨디션을, 나의 생각 컨디션을, 나의 어떤 이해력과 사고력과 공감 능력과 다 포함됩니다. 그죠? 기분과 감정들을 건강하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눌리지 않게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 좀 단어가 좀 사실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건강한이라는 좀 이질적이죠. 그렇죠? 통제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 의미가 많아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그러나 건강한 통제력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7가지를 갖고 왔어요, 오늘은. 이거는 뇌과학과 정신의학과
심리학과 모든 학문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어, 과도한 약물 복용을 권하지 않고 이걸 일상 관리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숙면. 최소 시간은 6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나오는 평균치는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좀 줄어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좀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여튼 최소 시간이라는 개념은 좀 있어요. 각자마다.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 땀이 나는 유산소 움직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 걷는 것도 땀이 날 때까지 걸으신다면 오케이. 근데 보통은 조금 좀 슬로우 달리기라든지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의 이성적 판단, 나의 편도체 의 활성화를 낮추는 방법,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게 좋다는 거죠. 세 번째, 기록. 손글씨가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오늘 두 선생님께서 글씨, 이 직접 기록에 대한 거를 노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기록이 어쩌면 나의 건강함, 나의 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해 오는, 지금 나의 그 뇌세포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게 왔던 중 비결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기록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독서. 이게 또 뇌를 아주 건강하게 불편하게 만들면서 정독이든 낭독이든 필사든 뇌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 글쓰기는 좀 더 뇌의 네트워킹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왜냐면 사건과 사건을 읽고 그 사건을 깊이 파헤치고 그 사건의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글쓰기에 할 내용을 생각하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 굉장히 생각의 다양성이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일기도 좋고요. 뭐 감정일기, 무슨 일기, 일지도 좋고요. 에세이 편하게 쓰는 거, 자서전 날 돌아보는 거 이런 것들 뇌과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그거를 자기 참조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찰이에요, 성찰.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공동체 소통 활동.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기 훈련. 그러니까 오늘 두 선생님 말씀하신 선생님들은 뇌의 각인이 한번 신선하게 되셨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이렇게 기록했었지. 아, 그런데 그 기록이 나를 지켜줬구나. 아, 이런 어떤 뿌듯함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일곱 번째가 미술과 악기 배우기였어요. 뭐 예체능. 그래서 일부러 미국이나 이런 데는 4살 때부터 예체능을 시킵니다. 일본도 그 방과 후에 꼭 그걸 시켜요. 뇌 발달을 위한 것입니다. 정기적 활동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기록을 갖고 왔어요. 7가지 중에 기록. 간과되었던 기록의 치명적 장점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조금 이질적인 단어를 많이 쓰네요. 그죠? 아까 썼던 단어가 그 건강한 통제력. 그죠? 그리고 이번엔 치명적 장점. 뭘까요? 첫 번째. 어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적극적 청취력 향상입니다. 자, 이제 한번 쭉 그냥 읊어볼게요. 두 번째. 지적 수학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느림의 미학을 제공합니다. 기록을 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이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답답함을 너무 예전보다 많이 쉽게 느꼈어요. 스마트폰 나온 게 불과 몇십 년,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 신속함의 욕구가 증폭되면서 조금만 지연돼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입니다. 저희 나라보다 빠른 데는 없대요. 해외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나라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또 가장 이 느림의 미학에 있어서 좀 경험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네 번째, 내용 요약과 구조화를 자연스럽게 유도받게 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 내가 뭐 강의를 들어요. 그럼 그걸 다 일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 자체가 유도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구조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 기록이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사고력과 이해력이 가속되고 기억 용량이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기록 자체가. 세컨더리 브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과부하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뇌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록이었다. 그리고 뇌의 퍼포먼스, 뇌의 기능, 뇌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게 뭐냐? 물리적으로는 뇌세포가 계속 새로운 게 생성이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저희의 그 각각 그 해마라든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중추라든지 앞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이라든지 이 각종 네트워킹, 언어를 관장하고 있는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아주 복합적이지만 아주 그 활동이 신경망들이 잘, 죄송합니다. 신경망들이 잘 움직여야 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이 손근육을 써주면서 시각과 또 거기에서 청각도 일어나게 됩니다. 쓱싹쓱 그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촉감, 이 모든 것들이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적극적 청취력은 좋은 태도를 형성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거만하기보다 잘 들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겸손의 성품이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정직한 성품. 그리고 지적 수학력이라는 것은 이해력과 소화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김익환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책 한쪽만 읽고 할 것을 이제 점 하다 보니까 다섯 쪽 읽고 이제 요약하고 소화돼서 이해하게 돼서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지적 수학력이 향상되는 거죠. 느림의 미학, 그쵸? 아까 얘기했던 거, 사고력, 생각력이 증가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내용 요자 구조화를 계속하다 보면, 그러니까 월간 다이어리 내 쪽을 계속 채우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형성돼요. 어떻게든 많이 쓰게 되면.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억 용량 관리에서 인지 과부하와 뇌 비만을 예방시킨다. 뇌 비만이란 뇌의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편견, 나에 대한 어떤 그 잠재력을 깎아먹는 모든 말들 있죠. 모든 생각들 있죠. 이게 저는 뇌 비만이라 칭했어요. 뇌 썩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뇌 썩음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뇌가 과도하게 안 좋은 것으로 뇌의 잘못된 지방 덩어리가 제가 그냥 비유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아니지만 뇌에 지방 덩어리가 막 차 있어서 뇌가 비만 상태인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된다. 뇌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거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쓰는 인간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은 생각을 체화하는 일. 그죠? 기록하는 동안 우리는 말보다 먼저 사고하고 타인보다 먼저 자신과 대화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과 대화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했었어요. 기록은 여러분 기록을 돌려보는 거는 기록은 나를 읽어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기록한 것들을 책 보듯이 보는 것은 그건 나를 진짜 읽어주는 거죠. 책을 보면서 사실 저희는 저희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를 읽어주고 그 내용을 읽고 세상을 읽고 그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읽어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읽어내는 그 능력이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고 나이의 삶 불문하다. 나이 불문이다. 이거 여러분 속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분 뵀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능성을 전문 지식이나 이걸 얘기해줘도 자기의 신념으로 그게 자리 잡은 사람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때문이야. 내가 안 될 거야. 나이가 이러니까. 항상 나이를 얘기하세요. 근데 내가 60대인데, 내가 70대인데, 내가 80대인데. 그런데 연구 결과로는 90세 이상까지도 자기 노력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요. 90세도 뇌의 가소성이 있어서 뇌는 노력한 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달 정도를 계속 지속해서 매일 노력해주면 누구나 다 뚫리는 것이 뇌의 회로고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봤던 기록의 양을 우리가 가볍게 봤던 기록, 이거 기록의 양을 우선 늘려야 돼요.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성장의 기본기가 됩니다. 딱 6개월만 여러분 기록에 누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우울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내 성취, 노력들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년, 2년, 3년. 여기 벌써 증인이 두 명이 있어요. 중선쌤도 지금 2년 넘으셨고요. 저도 2년 거의 동기입니다. 중선쌤이 저랑. 2월, 2년 8개월 정도? 이제 3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영쌤도 또 기록 올해 진짜 진하게 하셨고요. 지영쌤의 스토리를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지영쌤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시다가 기록이 좀 이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까지도 느끼셨다가 기록이 잘 안 됐다가 그러다가 마인드박스 성실하게 치시면서 계속 지속하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확 잡히고 이제는 좀 이제 기록에 대해서 어 좀 평정심을 가지고 안 써지는 데는 안 써지는 대로 써지면 써지는 대로 조금 자유롭게 기록을 좀 이렇게 갖고 노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단기간에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GSM도 아마 제가 알기로 다이어리 잘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했던 뇌 운동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뇌는 운동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뇌 운동이 핵심이에요, 진짜. 뇌 운동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록이었고, 또 나머지 7가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 내용처럼 기록을 꼭 하셔서 뇌를 건강하게 하셔서 목표든 실행이든 다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